타히티, 사모아섬, 콩고, 세네갈, 겐지스, 바라나시. 지금도 여행하기 쉽지 않은 원시의 땅을 1960년대에 찾아 나선 한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요. 와, 상상해보세요. 1960년대 한국에서 여성이 혼자 해외여행을 간다?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시만 해도 여성이 혼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말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여성이 베트남 전쟁 때 종군 화가로 참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기록을 남긴 최초의 한국 여성 화가였습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시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태연히 해냈는데요. 남자들만 모인 술자리에서 당당히 맞담배를 피우고 기생 출신이라는 편견을 뚫고 화가로 인정받았으며 심지어 전통 동양화의 틀을 완전히 깨트린 혁신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단순히 섬세한 여인상을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시대의 아픔을 화폭에 담아낼 줄 아는 용기 있는 예술가. 그런데 이렇게 파격적인 인생을 살아온 그녀에게 훨씬 더 기괴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녀는 알았을까요? 1924년 전라남도 고흥의 한 기생집에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천경자. 그녀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에 붓과 물감으로 자신의 세계를 그려내던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이 화가가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하물며 기생의 딸이라뇨. 하지만 그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반항아였습니다. 1941년 조선의 유교적 분위기와 일본의 억압이 만연하던 시절, 그녀는 일본 도쿄여자미술 전문학교에 당당히 입학해 본격적인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강렬한 색채와 몽환적인 여인들, 꽃과 나비로 가득한 독특한 화풍으로 한국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전통적인 동양화의 격식을 깨트리고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자신만의 세계를 그려냈죠. 마치 한국의 프리다 칼로처럼 그녀는 개인적인 고통과 여성으로서의 감성을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또한 그녀는 수필가로도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영상 초반 언급했던 남태평양 국가들을 여행하며 쓴 기행문집 천경자 남태평양에 가다 같은 작품으로 대중과 소통했죠. 그녀의 삶 자체가 예술이었고 그녀의 붓끝에서 나온 여인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천경자의 영혼이 담긴 자화상이었어요. 내 온몸 구석구석엔 거부할 수 없는 숙명적인 여인의 한이 서려 있나 봐요. 그런 천경자에게 인생 최대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한국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미인도 위작 논란인데요. 1991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그곳에 문제의 미인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인도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의 집에서 압수된 미술품 중 하나인데요. 1980년 이 그림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이관됐고 1990년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에서 공개됐습니다. 미술관은 이 그림을 아트 포스터로 900장을 만들어 판매했죠. 그런데 천경자의 지인이 사우나에서 이 포스터를 보고 그녀에게 알렸고 천경자는 이건 내가 그린 게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작가 본인이 자신의 작품을 보고 가짜라고 선언한 겁니다. 미술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죠. 보통은 남들이 이건 가짜다 라고 하면 작가가 아니다 이거 내가 그렸다 이렇게 우기는 법인데 그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녀는 구체적인 이유까지 들었습니다. 첫째, 그림 제목인 미인도는 그녀가 절대 쓰지 않을 이름인 점. 둘째, 여인의 머리가 검정색으로 개칠하듯 칠해진 점. 그리고 셋째, 그녀가 그려본 적 없는 휜꽃 화관과 연도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 점. 이것들이 그녀의 화풍과 맞지 않는다고 했죠. 특히 이 그림은 그녀의 차녀 김정희를 모델로 한 것이라며 이건 위작이 분명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술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당시 한국 미술계의 권위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죠. 미인도는 진품이다. 천경자 화백이 자신의 그림을 못 알아보는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과 미술계 인사들은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와 소장 내역 등을 근거로 진품임을 고수했죠. 이건 내 그림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녀는 그림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이거 내 거 아니라니까? 이 과정에서 천경자 화백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67세의 노화가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미술계 전체가 당신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상황 속 이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죠. 천경자는 자신의 작품을 알아보지 못하는 치매 환자 취급을 당하거나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매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내 그림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내 그림이라고 하느냐며 울분토했고 끝내 절필 선언을 하며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한 화가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9년 고서화 위조범 권춘식이 미인도는 내가 그렸다고 자백하며 논란이 재점화된 것이죠. 그는 화랑의 요청으로 천경자의 달력 그림과 복사본을 참고해 이 그림을 내가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술관과 화랑협회는 이를 또 부정했는데요. 그들의 논리는 권춘식이 주장한 위작 시점 1980년대 초와 그림이 미술관에 이관된 시점 1980년이 이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권춘식은 주로 수묵화를 위조했으니 천경자의 채색화를 위조할 능력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권춘식도 말을 자꾸 바꿨습니다. 내가 그렸다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또 다시 내가 그렸다고 했다가 2015년 천경자 화백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후 논란은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차녀 김정희는 프랑스 류미에르 테크놀로지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는데요. 2016년 이들은 다중 스펙트럼 초고해상도 단층 촬영을 통해 미인도를 분석했고 그 결과 진품일 확률이 0.0002%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림의 눈, 코, 입 등 1600여 개 단층을 분석한 결과 천경자의 다른 작품들과 전혀 다른 패턴을 보였다는 겁니다. 특히 이 명암 대비값이 다른 작품은 20에서 30이었는데 미인도는 45.29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를 다시 또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감정팀이 천경자의 배경 지식, 미술사적 맥락, 소장 경위를 무시했다고 표층 분석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인도가 천경자의 차녀를 모델로 한 비정형적인 작품이라 패턴 분석이 의미 없다고 했죠. 검찰도 2016년 12월 X선, 적외선, 또 DNA 분석 등을 통해 진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감정팀의 계산법을 천경자의 다른 작품에 적용했더니 진품 확률이 4.01%밖에 안 나왔다며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경자의 유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차녀 김정희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들을 사자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또 2019년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검찰이 감정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며 검찰의 진품 결론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2024년에는 유족 측에서 다시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하며 감정위원들의 의견서를 공개하라 요구했지만 26년이 지난 지금도 이 미스터리는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천경자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부정당한 채 홀로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미인도는 여전히 국립현대미술관의 진품으로 걸려 있습니다. 결국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논란은 한국 미술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동시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는 이정표로 남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권위보다 진실에, 기관보다 개인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